일부 매일 밤 찾아오는 남자. 서울 은평구. 재개발도 피해간 오래된 주택가 뒷골목 끝. 간판도 바랜 조그만 국밥집 하나가 있다. 미향식당. 오후 6시에 문을 열고 새벽 2시에 문을 닫는 이상한 운영시간. 손님은 많지 않다. 그래도 그 집 국밥은 유난히 따뜻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여자 한미향. 자그마한 키, 단정한 앞치마, 말이 없는 듯 하면서도 손님들 눈빛은 꼭 챙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한 평일 밤 11시 반. 문이 살짝 열렸다. 남자 손님, 검은 야구 모자에 마스크. 말없이 들어와 맨 구석 자리에 앉는다. 미향, 같은 걸로 드릴까요? 남자, 네, 항상 똑같다. 국밥 한 그릇. 공기밥은 안 먹는다. 술도 마시지 않고 반찬도 잘 안 집는다. 그냥 국밥 한 그릇만 묵묵히 다 먹고 간다. 그가 가고 난 자리에 항상 남아있는 건 깨끗한 그릇과 1만 원 한 장. 미향은 슬며시 웃으며 혼잣말을 한다. 미향 국밥이 아직도 10,000원짜리 값어치는 있긴 한가. 그 남자는 벌써 42일째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돌아간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남자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처음으로 말했다. 남자 사장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미향, 글쎄요, 6년쯤 됐네요. 남자 혼자서요. 미향, 네, 가게도 작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남자, 그 국밥 덕분에 매일 하루를 버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그날도 조용히 떠났다. 그 말 한마디에 미향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소문과 의심. 다음 날 국밥집에 이웃 주민들이 모였다. 동네 아주머니, 미향씨 가게에 매일 오는 그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 동네 아주머니 맨날 밤에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가잖아. 혹시 전과자 아니야? 동네 노인, 내가 보기엔 말이야.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 같기도 하고. 미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푼다. 미향, 그냥 밥 먹는 손님이에요. 아주머니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았다. 저 국밥집에 매일 오는 남자 수상하다. 혹시 사장하고 뭔 사이야? 몰래 도박빚 같은 거 받아주는 사람 아니야? 그날 밤 남자는 또 왔다. 그리고 이번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손에 뭔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건 작은 종이 봉투 하나. 미향, 이건 뭐예요? 남자, 그냥 잠시 맡아주세요.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미향은 황당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간절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남자, 저 며칠 뒤면 이 동네에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말과 함께 남자는 가게를 나섰고 그날 이후로 오지 않았다. 미향은 그 종이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식당 뒷선반 위에 조용히 올려뒀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국밥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속 남자. 매일 밤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 남자였다. 미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서울 은평경찰서. 실종수사팀. 미향은 경찰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긴장감. 경찰, 이 남자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주소지에도 없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이셨습니까? 미향, 일주일 전. 정확히는 화요일 밤 11시 반.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셨어요. 그날 이상하리만큼 말이 많았죠. 평소와 다르게. 경찰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경찰, 혹시 그가 어떤 물건을 맡기거나 말을 남기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미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뒷선반에 둔 종이봉투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경찰을 따라 가게로 돌아갔다. 미향은 봉투를 꺼냈고 경찰 앞에서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현금 다발, 그리고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전 재산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그 돈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국밥은 참 따뜻했어요. 언젠가 제 목숨이 그 국밥 한 그릇값만큼이라도 따뜻할 수 있기를. 미향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편지 뒤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다만 국밥에 대한 고마움과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한 문장이 남아있을 뿐. 경찰은 봉투를 증거물로 수거해갔다. 그 후로 며칠간 국밥집은 정막에 잠겼다. 미향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하지만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 가게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양복 차림.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 여기가 미향 식당 맞습니까? 미향, 네, 뭐 도와드릴까요? 남자, 여기, 이 사진의 사람, 혹시 아십니까? 사진 속 인물은 매일 밤 찾아오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어릴 적 사진. 장례식장 영정용처럼 인화된 흑백 사진. 미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실은 실종 신고 이후 며칠 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강에서. 미향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 중년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조용한 조명, 김이 나는 국물, 깨끗하게 놓인 반찬들. 남자, 이 가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향은 말없이 국밥을 하나 끓이기 시작했다. 고기 육수를 뜨고 파를 썰고 김치를 옆에 놓는다. 그는 조용히 그걸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다. 남자, 정말 따뜻하네요. 이 국밥이 그 아이를 살게 했었나 봅니다. 당신 덕에 마지막 시간이라도 사람답게 있었던 거겠죠. 한참을 조용히 먹던 그는 그릇을 비우고 식탁 위에 흰 봉투를 내려놨다. 미향, 이건 안 받습니다. 남자,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고마움이라는 건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다. 그가 떠난 후 미향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국물처럼 흘러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미향은 가게 벽 한쪽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었다. 고마웠습니다. 이 국밥을 사랑해 주셔서. 2부 한미향의 이야기. 새벽 2시. 가게 문을 닫고 불 꺼진 주방에 홀로 앉아 있는 미향. 그녀는 천천히 손을 씻고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낸다. 안에는 구겨진 신문 한 장,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 단정한 교복, 해맑은 미소. 그 옆에 교복 차림의 미향이 서 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웃고 있다. 그 시절 미향은 20살이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만난 남자. 그는 정우였다. 같은 동네 청년,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 정우, 우리 나중에 꼭 국밥집 하나 열자.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집. 미향, 그건 또 무슨 이상한 로망이야. 정우, 진짜야. 누구든 밥을 먹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국밥집 같이 하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 정우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고 미향은 식당 야간 아르바이트를 가던 중 정우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는 이랬다. 정우의 목소리 녹음. 미향아, 나 오늘 진짜 좋은 데 하나 찾았어. 여기 가게 싸게 나온 거 있어. 내일 같이 보러 가자. 전화 꼭 해줘. 기다릴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미향을 기다리다. 택배 일을 하며 달리던 도로 위에서 결빙된 커브길에 미끄러져. 그날 이후 미향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정우의 어머니가 건넨 작은 상자 안에 정우가 적어둔 국밥집 창업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상호명 미향식당. 이유 내 이름이 내가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라서. 그 계획서를 본 순간 미향은 울음을 터뜨렸다. 오래 참고 있었던 감정이 그 글자들 사이에서 무너졌다. 그 후 미향은 정우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그 부동산을 찾아갔고 그가 말하던 그 골목 그 자리에 정말 작은 가게 하나가 비어 있었다. 보증금도 적지 않았고 상권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그렇게 미향식당은 6년 전 그 골목 끝에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친절하되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미향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누군가의 마지막 식사를 떠올리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말 없는 손님이 그녀의 식당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향은 문득 떠올렸다. 자신이 젊은 날 정우와 처음 먹었던 국밥의 국물 맛을. 그건 단지 한 끼가 아니었다. 서로를 위로하던 시간이었고 기억 속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런 기억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미향은 조용히 주방 벽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내려다봤다. 거기엔 손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해도 오늘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가게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녀의 국물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3부 그 여자의 빈자리. 비오는 6월. 서울의 장마는 언제나 그렇듯 하루 종일 눅눅하고 우울했다. 그날 가게 문이 열리며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들어섰다.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여자, 국밥 하나 주세요. 뚝배기 채로요. 미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런 손님을 잘 안다. 말수는 적지만 그릇 위에 담긴 온기를 기다리는 사람. 국밥이 나가고 여자는 천천히 국물부터 떠먹었다. 여자, 이 국밥 맛이 되게 익숙하네요. 이 동네 처음 와보는데 미향, 어떤 맛이었는지 몰라도 익숙한 건 좋은 거죠. 여자, 익숙한 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국밥 좋아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고기 푹 익힌 스타일. 파도 좀 넉넉하게 넣어서. 여자의 눈이 점점 젖어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여자, 사실은 오늘 그 사람 기일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국밥을 먹으러 왔었어요. 같이 왔던 집은 없어졌고 그냥 비슷한 냄새 따라오다 보니 여기더라고요. 미향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새로 채워줬다.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자,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죽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계속 웃으면서도 내 손만 꼭 잡고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국밥 먹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여자, 그 사람이 죽은 뒤로 난 혼자서 국밥을 못 먹었어요. 같이 먹던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근데 오늘은 이 국밥이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미향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에 더 따뜻한 국물을 담아 그녀 앞에 놓아줬다. 미향, 이 집은 그런 기억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곳이면 좋겠어요. 여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국밥을 끝까지 다 비우고 떠났다. 식탁 위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음 해에도 다시 와도 되나요? 그 사람한테 이 국밥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천천히 나도 이 국물처럼 식지 않고 살아볼게요. 미향은 조용히 메모를 접어 식당 벽장의 노란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엔 국밥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살아냈다는 걸 알린 사람들의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그쳤다. 사부 봉투 안의 진실. 미향은 여느 때처럼 저녁 장사를 마치고 주방에 앉아 그 노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거기엔 익숙한 글씨들. 따뜻했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여기만은 나를 모른 척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런 문장들이 구겨진 종이에 적혀 조용히 말라 있었다. 그날은 어쩐지 오래된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미향은 천천히 한 장 한 장 꺼내어 새로 산 파일에 끼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통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종이도 다르고 누군가 막 쓴 것 같지도 않았다. 진한 먹물로 정자체로 쓰여진 편지였다. 그 위에는 이름도 없고 단 한 줄. 그 국밥집 사장님께. 미향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었다.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 18년 전 당신을 봤습니다. 그때 당신은 피투성이가 된 채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죠. 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미향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도로 옆 공중전화 박스에서 당신이 오토바이를 붙잡고 울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누워있던 사람, 그는 당신의 연인이었겠죠. 미향은 급히 봉투 속 나머지 종이를 꺼냈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 안에는 정우의 오토바이,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젊은 시절의 미향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서웠고 울고 있는 당신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죠. 하지만 그 후로 난 국밥을 먹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가게를 지나치다가 그날의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당신의 국밥을 먹으러 온 그 남자, 그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은 세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당신의 국밥 덕분에 조금은 따뜻했다 말했어요. 그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끝은 이름도 없이 단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날 비를 맞던 당신이 오늘은 따뜻하길 바랍니다. 미향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울었다. 누구도 자신이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의 한 장면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 위로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그 노란 상자 위엔 작은 흰 조명등 하나가 더해졌다. 편지가 쌓이는 그곳은 이젠 단순한 메모함이 아니었다. 기억의 등불 혹은 고백과 고마움이 머무는 자리. 그리고 며칠 뒤 가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 손엔 작은 유골함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말했다. 여자, 제 동생, 여기서 매일 국밥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신 제가 먹고 가도 될까요? 미향은 조용히 끓고 있던 국물을 떠서 그녀 앞에 내밀었다. 미향, 그럼요. 그 애가 앉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하니까요. 오부 국밥은 식어도 사람은 따뜻해야 하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 미향은 식당 외벽에 붙은 오래된 전단지를 떼어내고 있었다. 임대, 주방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같은 쪽지들. 그중 하나, 시민문학 공모전 수상작 발표라는 작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포스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회 서울시민단편상 대상 수상작. 그 골목 끝, 국밥집에서 이선우. 선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다. 깔끔한 셔츠에 안경을 낀 30대 중반의 남자. 선우, 혹시 여기가 미향식당 맞습니까? 미향,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가방에서 얇은 책자 하나를 꺼냈다. 표지엔 그 골목 끝, 국밥집에서 그가 쓴 수필집이었다. 선우, 이 책, 제가 쓴 글입니다. 이 가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선우, 예전에 제 동생이 매일 이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당신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그 뒷이야기를 제가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책 속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을 뿐이다. 그 국물은 말없이 사람을 위로했다. 그녀는 그저 따뜻함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생을 지탱해줬다. 미향은 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다. 미향, 이걸 왜 저한테? 선우,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야 하니까요. 밥을 판 게 아니라 살 길을 내어준 사람이었다는 걸.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그걸 모른 채 살아가기엔 당신이 해온 일이 너무 크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갔다. 미향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국밥집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 골목을 찾아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지를 남기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을 훔쳤다.
그해 겨울. 식당 앞에 작은 간판 하나가 세워졌다. 이곳의 국밥은 따뜻합니다. 그 국물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향은 처음으로 식당 유리창에 자기 이름을 적었다. 한미향. 국밥은 여전히 김이 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속엔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식당 안작은 책장 한 칸엔 이젠 꽤 많은 책이 꽂혀 있었다. 그중 첫 권,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은 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온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향은 오늘도 국을 끓인다. 누군가의 오늘 하루가 덜 아프도록.